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약초꾼이 찾아 나선 양나무는요, 지리산의 대표적인 오양목이라 그러죠. 5양목 중에 하나이고요, 간하고 위장에 좋은 양나무이기도 하고, 이른 봄에 새싹이 가장 빨리 돋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큰 산에, 이렇게 큰 산에 계곡,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이런 골짜기 쪽에 주로 자생을 하거든요. 잠시 요 앞에 작은 미니 폭포를 보면서 지리산 5대 양목 5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리산의 5대 양목이라 그러면 오가피, 엄나무, 마가목, 삼뽕나무, 그리고 지금 찾아 나선 구룡목이라고 불리는 기룩나무까지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양나무를 함께 물로 달여 먹거나 식혜를 만들어 먹거나 술을 만들어 먹게 되면 중풍이나 관절염, 신경통, 요통 등에 아주 좋다고 하죠. 자, 폭포 구경을 했으니까 오늘 주인공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는 겨울나물, 겨울에도 나물로, 요즘 같은 겨울에도 나물로 먹는 산괴불주머니, 멸라초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앞에 보시면 이른 봄에 꽃을 피울 꽃망울까지 맺혀 있습니다. 요즘이 나물로 먹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아니니까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나무가 기룩나무인데요, 옆에도 있습니다. 자, 기룩나무의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가지가 이렇게 약간 젓갈색을 띠고요, 낭창낭창합니다. 이렇게 마치 그 말채나무처럼 낭창낭창하고요, 요 끝부분은 봄에 새싹을 틔울 겨울 눈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가지에는 약간 이렇게 하얀 점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가지를 꺾어 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요, 인상이 찡그려질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파리가 이 냄새를 싫어한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파리를 쫓는 데에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장가지를 잘게 썰어서 말려보면 그 악취 같은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요, 그 냄새는 아마도 휘발성 물질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잎이 봄에 일찍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잎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새순 끝에 원뿔 모양으로 생긴 하얀 꽃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룩나무의 유사종으로는, 이 기룩나무는 꽃이 달릴 때 꽃자루에, 그러니까 작은 꽃이 달리는 꽃자루에 털이 없는 반면에 작은 꽃자루에 솜털이 이렇게 있는 털 기룩나무도 있고요, 잔가지에는 털이 없고 잎 뒷면에 갈색의 솜털이 빼곡하게 덮이는 흰털 기룩나무도 있고요, 작은 꽃자루의 길이가 기룩나무 꽃자루보다 길어가지고 꽃이 엉성하게 달린 것처럼 보이는 서울 기룩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잎 뒷면에 갈색의 털이 빼곡하지 않고 조금씩 있는 녹털 기룩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찻빛 기룩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용도로 식용, 약용 가능합니다. 아, 참, 그리고 약초꾼은 한 번도 닮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개버찌나무라고 있는데요, 개버찌나무하고 헷갈린다고들 하는데요, 나무 숲이만 보시면 바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기룩나무는 숲이가 벗겨지지 않죠. 개버찌나무는 벚나무, 산벚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껍질이, 산벚나무는 벗겨지지 않는데 개버찌나무는 껍질이 가로로 이렇게 벗겨지면서 자갈색이 나는 수피가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나기 때문에 수피가 갈라지지 않는 이 기룩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꽃 모양도 많이 다릅니다. 꽃 모양은 개버찌나무 꽃은 자잘한 꽃송이가 마치 그 핫도그라 그래야 되나요? 핫도그처럼 작은 방망이처럼 생겼고요, 기룩나무 꽃은 꽃잎이 상대적으로 크고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룩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재는 큰키나무고요. 5월쯤 되면 하얀 꽃이 꽃차례를 이루면서 만발하죠. 축축 늘어지면서 달립니다. 이 기록나무를 다른 이름으로는 귀록나무, 꽃이 그 구름처럼 보인다고 해서 구름나무, 귀중목, 귀룡목, 구룡목 등으로 불리고요. 봄에 새순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그 연한 잎을 따가지고 데쳐가지고 찬물에 담가가지고 쓴맛을 우려내고 나물로 먹을 수도 있고요. 튀김이나 찜을 해서 먹기도 하고요. 찌거나 덮어가지고 햇볕에 말려두고 잎차로 우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6, 7월경에 열매가 빨갛게 익었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익는 열매는 생가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5월 말쯤에 계곡 쪽으로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누워서 자라는 녀석들도 있고요. 나무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고 수많은 벌들이 꿀을 모으느라고 바글바글하게 모여들어 가지고 날개짓 소리가 막 시끄러울 정도로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지가 탄력이 있어 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쳐지면서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기룩나무를 약으로 쓸 때는 굵은 가지는 대부분 속이 까맣게 썩어 있어 가지고 약으로 쓰지 못하고요. 잔가지를 채취해 가지고 잘게 썰어 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약명으로는 구룡목이라고 부르고요.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약재로서의 효능은 평간화위 작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간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풍습 작용이 있고요. 몸속에 풍습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고요. 몸속에 염증을 잡는 소염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수렴하는 작용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여러가지 간질환, 그러니까 간염이나 지방간, 간경화, 숙취해소까지 갖가지 간질환에 쓰이고요. 중풍으로 인한 사지마비하고 관절염, 그리고 장염으로 배탈이 났을 때에도 쓰이고요. 기침, 가래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각종 피부질환 등의 외용약으로 쓰입니다. 이 구룡목을 먹는 방법은 건조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5g을 700cc의 물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서 마시고요. 피부질환의 외용 시에는 진하게 달인 물로 씻거나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6, 7월쯤에 검은색으로 익은 열매를 약으로 쓰는데요. 다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그늘에서 말리다가 햇빛에서 완전히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약명으로는 앵액이라고 부르고요. 약재로서의 성미는 맛은 쓰고 시고 떫은 맛도 나고요.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약재로서의 효능은 삽장지사작용, 그러니까 삽장지사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배탈설사가 멎지 않고요. 피곱이 이렇게 섞여 나오고 항문이 빠지고 배를 문지르거나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복통이 멎는 그런 증상을 낫게 하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삽장지사작용도 있고요. 평간화위, 아까 그 잔가지의 효능하고 같은데요. 간을 편안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요.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평간화위 작용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양강장 작용도 있는데요. 자양강장 작용은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부실한 것하고요. 허약한 것을 낫게 하고 5장기, 그러니까 5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양강장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갖가지 간질환에 쓰이고요. 각종 위장질환에도 좋고 양기를 돋워 가지고 정력 증강에도 쓰이고요. 허약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좋고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배탈 설사 같은 소화불량, 그리고 중풍, 관절염, 가슴의 통증인 흉통, 그리고 신경통 등에도 쓸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 말린 열매를 기준으로 하루 15 내지 20g을 700cc의 물로 달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 마시면 되고요. 열매는 생과로 먹을 수도 있고 잼이나 효소 또는 당금주 등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잎을 따서 잎차나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버릴 것도 하나도 없는 유익한 약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구룡목으로 더 알려진 이 기룩나무는 가지에 힘이 없어서 꽃이 많이 달리면 축 처지면서 자라다가 또 다시 하늘을 향해서 자라기도 하는 구불구불한 모습이 마치 용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구룡목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잎은 기침을 잘 잡기 때문에 잎을 잘 말려두고 겨울철에 감기를 이기는 약차로 달여 드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 기룩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세요.